자, 공공임대주택 유형까지 살펴봤고요. 분양주택 정책 수단입니다. 주택정책의 내용에서 분양가 규제 정책인데 이 분양가 규제 정책하고요 임대료 규제 정책은 비슷한 개념이니까 좀 여러분들이 정리하십니다. 분양가 규제 정책, 분양가 상한제. 위에 보시면 분양가 규제 정책은 왜 하냐면 최고 가격을 정해놓고 하는데 시장 가격보다 낮게 상한가를 설정해 무주택자의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는 목적이죠. 분양가 상한제는 무주택자들의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 주택 부담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분양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규제를 통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무주택자의 주택 가격 부담 완화, 이게 분양가 규칙의 가장 큰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분양가 규제 정책은 최저 가격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최고 가격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최고죠, 최고. 이렇게 시험 나와요. 분양가 얼뜻 하면 최저 가격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규제를 한다니까. 그래서 최고 가격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더 이상 못 받도록 하겠다. 자, 다음에 보시면 정부가 규제하는 분양가격이 상한이 시장이 균형보다 낮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낮을 경우면 체크합니다. 높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 낮을 경우. 자, 균형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50만 원 낮췄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자, 단기적으로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소비함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부담 능력이 좋아지고요. 2번 체크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상한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 무슨 현상이 발생해요? 낮을 경우 초과수요. 낮아야 균형가격보다 낮아야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상한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량이 더 커지고요. 상한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으로 초과수요량이 더 커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건 알 필요 없고요. 2번 문장만 기억합니다. 낮아야 무슨 현상이 발생한다? 초과수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낮는 게 시험에 나오지 높은 건 안 나오겠죠. 이런 시험에서. 그 다음에 3번 낮은 분양 가격과 시장 가격 차이 때문에 이중 가격이 발생하여 분양주택에 뭘 유인한다? 투기 주의합니다. 이중 가격이 발생한다겠죠? 이중 가격이 발생해서 분양 가격에 대한 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의 임대주택 딱지만 얻으면 돈 번다 이거죠. 이런 심리가 팽배해서 딱지 막 산 거죠. 몇십 개씩. 낮은 분양 가격과 시장 가격 차이. 분양 가격은 예를 들어서 50만 원. 시장에서는 형성된 게 100만 원. 이러면 여러분들 하겠어 안 하겠어요? 투기. 하죠. 그래서 분양주택의 투기를 유인하기도 합니다. 4번 주택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을 작용하여 분양주택의 질적 저하 밑줄 칩니다. 질적 저하를 처리할 수 있으면 분양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 정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얼마 이상 못 받도록 하고 있습니까? 지금 50만 이상 못 받도록 하고 있죠. 그러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해야 됩니까? 남는 장사해야 돼요? 손해보는 장사해야 돼요? 그래서 남장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원자재 쓴다 안 쓴다? 건설자재 안 쓴다 이거. 그러다가 뭐한다? 무너진다 이거죠. 무너진다. 건설주택업체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을 작용하여 분양주택의 질적 저하를 처리할 수 있으며 분양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기업본에 보면 분양가 규제는 주택업체 간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주택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요. 장기적으로는 기존 주택 가격에 상승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못하는 거죠. 워낙 우리나라는 건설업자들의 힘이 세니까. 5번 분양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방금 프리미엄이 형성된다겠죠. 이러한 암시장에서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6번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오히려 심화되는 결과를 발생한다. 비슷한 유형의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비슷한 유형의. 분양가 자율화 정책이 있고요. 기타 주택 정책 수단은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에서 했는데 계속 여기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최근에 했던 것만 나중에 한번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주거급여에서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었죠.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주택 바우처란 이쯤 치고 넘어가자겠죠. 주택 바우처란 기존 주거복지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 가구의 임대료 일부를 쿠폰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쿠폰에 밑줄 치죠.
교환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임대료 보조 제도의 하나이다. 이게 작년에 한번 언급됐습니다. 바우처 제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내용 정부 정책이니까요. 정부 정책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1페이지 저세정책도 시험에 잘 나오죠? 저세정책도 임대 분양가 상한제와 저세정책은 3개 중에서 2개 나옵니다. 임대료 규제, 분양가 상한제, 저세정책.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저세정책 의미가 정부가 끼어드는 거죠. 정부가 끼어들어서 소득 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고 투기를 예방하는 이런 목적에 위해서 정부가 조세를 가지고 정부의 힘 중에 하나죠. 조세. 세금 부과시키는 거. 부동산 조세의 기능 보시면 부동산 자원 배분 기능이 있고 밑줄 칩니다. 이런 기능까지 뭐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부동산의 자원 배분 기능이 있고 소득 재분배 기능, 집가 안정 수단의 기능, 주택 문제 해결 수단의 기능, 주거 안정 기능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정부에서 립서비스로 많이 하는 게 주택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못 느끼죠. 한참 못 느낍니다. 소득 재분배와 관련돼서 이번에 계속 성장 추세에 있다가 이번에 세금 환급과 관련돼서 꺾여버린 게 있는데 좀 아쉽죠. 뭐가 있냐면 기부금. 기부금은 예전에 소득공개 해줬는데 이제 세금공개가 바뀌면서 직장인들이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한 20% 이상 떨어졌던데요. 계속 늘다가 기부 문화가 뿌리 기부 문화가 이렇게 하려다가 그럼 그거 안 해주면은 정부에서 나서든가. 그러도 안 하면서 이제 기부 문화 자체가 많이 위축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제도는 놔두지. 그래서 얼마나 된다고 세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의 과밀 방지 기능이 있고요. 네, 요즘은 도시에서 세금 감면해 준다 해서 감이라. 기부액에 대해서 세금 감면 없어요? 아 있는데 지금 세액 공개로 바뀌어버렸어요. 소득 공개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세액 공개 받기가 힘들어요. 기부가 있는데. 예전에는 기부한 액수. 네. 그 금액 달렸거든요. 200만 원까지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세액에 대해서. 좀 추돌어본 거죠. 직장인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는 정교단 안 찾아다니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했었죠. 도시의 과밀방 기능이 있었고요. 조세정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조세정책. 조세의 부과 있고 이게 이제 중에 시험에 나오죠. 조세의 정가, 규칙. 조세를 부과했을 때 누가 이걸 부담하느냐 이건데 누가 부담하느냐. 갑이 부담하느냐, 우리 부담하느냐 이거죠. 통상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부담하겠죠. 근데 정부에서 말을 할 때 누가 부담시킨다고 할까요? 정부에서는 우리 가백이 부담시킨다고 하겠죠. 정부에서는 가백이 부담시킨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누가 부담하고 있어요? 우리 부담한다. 이게 저세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이해하셔도 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조세의 정감 귀착, 재산세나 임대소득세의 조세 부과는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 하나이다. 간접적인 동그라미 쳐놓고요. 조세, 세금, 돈 문제와 관련된 건 전부 우리가 간접적이라겠죠? 직접적이 아닙니다. 자, 임대인에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임대인은 부과된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맞는 말이죠?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예를 들어 임대료나 전세 보증을 올려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슨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전세의 정감이 귀착 요금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된 세금은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재산세의 정감 귀착 문제는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조세의 정감이 귀착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에서 결정된다. 그런데요. 단만 알자면 탄력적인 사람이 부담합니까? 비탄력적인 사람이 부담합니까? 이제 비탄력적인 사람이 부담합니다. 비탄력적인 사람이. 그래서 조세는 누가 부담한다? 비탄력적.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세는 비탄력적인 사람이 부담하니까 비탄력적인 사람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갑이 부담하겠다는 겁니까? 을이 부담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을이 부담하겠다는 거죠. 비탄력적인 쪽에서 이제 갑과 을 바뀌기도 하죠. 바뀌기도 하는데 비탄력적인 쪽에서 한다는 것. 이것만 정리하시면 시험에 대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353페이지에 1번, 단가로 1번에 상대적으로 탄력적일수록 적게 부담하고 비탄력성으로 많이 부담한다. 탄덜, 비더 이렇게 이름을 썼죠. 우리가 탄덜, 비더.
비탄력적 쪽에서 많이 부담합니다.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일수록 많이 부담하는 것은 조세 부구라 인한 가격 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비탄력적인 것은 물건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적은 거죠. 그러니까 물건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부담해야 되겠죠. 미사 가라앉지 못 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 자, 여기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그렇지, 공급이 부담한다 이거. 공급이 부담한다. 수요자는 적게 부담하고 공급자는 많이 부담하고요. 2번. 상대적으로 공급이 탄력적이네. 여기서는 반대로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적이 누가 부담합니까? 수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건 획일적으로 알 게 아니라요. 시험 문제에서 비탄력적인 쪽에서 많이 부담한다, 적게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시험 문제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탄력적인 쪽은 부담한다, 많이 부담한다, 더 부담한다. 탄력적인 쪽은 어떻게 부담한다? 덜 부담한다. 이렇게 하나 꼭 정리하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이것만 들이 막다르니까요. 출자기가 좋잖아요. B하고 탈을 닦아놔서 이렇게 왔다 가리게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 2번. 어느 일방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완전 탄력적이네요. 완전 탄력적. 완전 탄력적 그림 그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죠. 완전 탄력적인 경우는, 완전 탄력적인 경우는 상대방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액 부담한다고 되어 있죠. 상대방이 전액 부담한다. 왜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냐면 가격이 올라요, 안 올라요? 완전 탄력적인 것은 안 오르죠. 근데 뭔 늘릴 수 있어요? 공급은 늘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는 겁니다.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누가 부담하고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하고,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전액 부담하고. 이건 좀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완전 탄력적인 것은 누가 부담한다? 상대방이 조세에서, 이거 시험에 출제할 만한데, 조세에서 완전 탄력적인 경우는 상대방이 전액 부담한다는 거. 이건 아주 출제가 안 된 것 같아요. 출제하면 좋은 문제 될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생기나? 그래서 임대주택의 수요가, 자 여기서 보시면 임대주택의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경우 부과되는 재산세는 전부 누가 귀착한다? 임대인. 임대주택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누가요? 수요자가 누구죠? 임차인이죠. 그래서 임차인이 귀착된다. 그래서 여기서 3번 질문은 이런 거죠. 임대주택의 수요니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니까 임차인이고 공급자가 누구예요? 임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어느 일방이 완전 비탄력적, 한쪽이 또 완전 비탄력적이네요. 이건 출제했죠?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부담할까요? 그죠? 자신이, 본인이라고 있나요? 아니요. 수요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데, 그럼 상대방이라고 했을 때 본인이라고 할까요? 반대기입니까? 일방이라고 할까요? 일방이 좋겠어요? 일방 아무튼 일단 뭐라 하는 걸까요? 당사자라는 좋겠네요. 당사자. 본인이 부담한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누가 부담해요? 당사자고요. 수요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이 당사자죠. 그러니까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이거. 임대주택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네요.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 공급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임차인이 해주는 겁니까? 임대인이 해주는 겁니까? 임대인이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완전 비탄력적인 거니까 재산세 누가 부담해요?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우리가 당사자가 부담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 토지의 공급 곡선. 토지가 완전 비탄력적이네요. 그러니까 토지에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당사자.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죠?
공급자가. 그래서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의 예고가 철회되지 않는다. 이 질문은 시험 출제했어요. 3번에 4번. 질문이 철회되지 않는다. 그냥 공급자가 다 부담한다 이거죠. 임대 조세 부과와 임대주택 시장이 있고요. 임대주택에 조세가 부과되면 조세된 부과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눠 부담하는데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이 질문이었고요. 비탄력적인 덜 부담하고 탄력적인 덜 부담하고요.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부담하고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당사자가 부담하니까 공급자가 부과하더라도 토지 예고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표현만 나왔습니다. 올해도 한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어렵다 했습니다. 분명히. 중상이 난인데요. 이 문제 맞으면 거의 80점 근처에 나오겠죠. 적어놓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조세 부과와 임대주택 시장에서 조세의 정감 귀착, 탄력성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된다고 했고요. 기존주택과 4번, 양가로 4번에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에 따른 부담의 정도, 신규주택입니다. 신규주택 공급은 기존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공급자에게 조세의 귀착분이 많고 비탄력적이니까 수요자에게 전가 부분은 적습니다. 신규주택의 수요자인 고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세금 내 귀착분이 적고요. 기존주택입니다. 기존주택의 공급은 신규주택의 공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탄력적이죠. 얼른 기존에 있던 것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 공급자에게 조세의 귀착분이 적고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존주택의 수요자인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세금의 귀착분이 많다 이렇게 되고요. 역진세와 누진세가. 역진세는 우리가 반대로 되는 거죠. 똑같이 세금. 이 문제는 시험에 나왔어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주택의 가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세를 적용하는 조세는 역진세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수직적 형평성에 유배된다 이렇게 되고요. 역진세적인 효과를 예방하고 수익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택의 가치에 따른 차등과세를 적용해야 한다. 2번 문장이 작년 시험 질문이었습니다. 시험 질문. 그래서 주택에는 가치에 따라서 차등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과세를. 차등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 문장은 작년 시험 질문이었습니다. 어려웠던 질문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맨 밑에 355페이지 양도소득세와 동결효과는 올해 시험 질문을 예상해 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이었습니까? 비과세 대상이었습니까? 가세. 그렇죠. 과세한다겠죠? 그래서 이번 달에 신고했잖아요. 지난달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중간은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디디움에 위한 동결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동결효과의 미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니까 집하는 걸 미루는 거죠? 집하는 걸 미루는 겁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공급의 동결효과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상승한다 이겁니다. 상승한다. 주의합니다. 상승은 뭐라고 해놓을까? 시험장에서 하락한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세금 분만큼 집값이 올라가 버려요. 차익을 미루는 거죠. 지난번에 4월 5월 달에 부동산 수수료에 반값 한다 하니까 약간 동결효과가 있었죠. 안 팔았잖아요, 사람들이. 수수료 좀 아껴보려고.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동결효과가 발생하면 집가는 뭐한다? 상승한다. 양도소득세 동결효과는 상승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승한다. 이건 시험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해지 조지, 토지 단위세 운동은 해지 조지라는 사람은 토지가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아까 당사자가 부담한다 했죠? 세금을 조세만 가지고도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두 번째 줄에 토지에서 발생한 지대 수입을 100% 징수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했던 학자가 헨리 조세란 학자였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 47쪽. 47쪽에 부동산 정책론. 특히 이제 다른 과목보다는요, 다른 과목의 기본서는 여러분들한테 시험 질문 그대로 연결되는데, 부동산학개론은 지문을 잘못 만들 수가 없어요. 인문학이기 때문에 잘못 만들었다는 작년처럼 아주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지문은 여러분들 꼼꼼하게
꼼꼼하게 정말로 몇 번 보시면 합격한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20번. 20번. 봐주십니까? 20번. 20번 봐야 됩니다. 20번. 20번 합격해요. 그런데 세 번째 보게 되면 힘들죠. 세 번, 네 번째 볼 때가 힘든 것 같아요. 네 번째 보면 답을 다 아는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는 잘 안 빠지는데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20번. 계속 이렇게 눈으로도 이렇게 넘기시면서 예부 효과 나왔습니다. 예부 효과. 딱 59번에 예부 효과가 24회 시험 문제니까. 자, 예부 효과가 나오는 순간 뭐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까? 그렇죠. 부의 예부 효과와 정의 예부 효과. 부의 예부 효과와 정의 예부 효과. 나쁜 것이 뭐예요? 나쁜 게. 부의 예부 효과. 이런 말이 떠올라야 돼요. 자, 1번.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면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우리가 예부 효과라고 했죠? 내가 했던 행동이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렇지만 그 제3자가 나한테 보상을 안 해준다. 이게 예부 효과라고 했고요. 예부 효과는 시험에 매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 공장에 규제가 없다. 매연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역시 나쁜 거죠. 그래서 규제가 없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게 부의 예부 효과가 발생한다. 맞죠? 나쁜 짓거리가 생긴다. 부의 예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진상조사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당사자가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없다? 많다 적다? 많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삼성 그 반도체 사건 보시면 돼요. 삼성. 이거 그 반도체에서 그 흰병, 백혈병 그 일신 분들 해가지고 이게 하루 이틀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영화까지도 제작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삼성에 손 들고 인정이 되고 그랬는데. 4번 부의 예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이 문장을 주의하자겠습니다.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 이 공장에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감소한다. 공급이 감소해서 생산 제품의 단가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올라간다. 이거 주의하자겠죠? 지금 5번 새로 조성된 공원 쾌적성이란 정의 예부 효과를 발생시키면 공원 주변 주택에 대한 수요 곡선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우측. 좋은 것은 우측, 나쁜 것은 좌측이라겠죠? 60번, 59번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였어요. 60번 공공재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이 있습니다. 공공재는 두 가지가 있다겠죠?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비경합성이 뭡니까? 공무원 수천만 공무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럼 경쟁합니까? 안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러분 수천만 공무원을 여러분 사용했다가 다른 사람이 사용 못합니까? 그건 아니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합할 필요도 없고요. 배제할 필요도 없다. 이거 상대방을. 2번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생산합니까? 아니요. 과소 생산이죠. 과소 생산. 나쁜 것은 과다 생산. 좋은 것은 과소 생산. 그래서 공공재는 사적 시장에서 과소 생산. 3번에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기금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고요. 4번 공공재는 예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죠. 잘 보존된 사례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습니다. 수천만 같은 경우는 정의 예부 효과가 나왔네요. 61번 보겠습니다. 예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22에 나오고 24에 나왔으니까 26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나올 것 같죠? 느낌상? 자, 부의 예부 효과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부는 나쁜 건데 이것을 규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규제하니까 좋아진 거죠. 2번 정의 예부 효과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발생된 수익을 누릴 수 있다. 그렇죠? 비경합성. 자, 3번 지역 지구제나 토지 이용 계획은 예부 효과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부동산의 부동성과 연속성은 외부 효과와 관련성이 있다. 맞고요.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 성격이겠죠? 5번 부의 예부 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만 맡게 되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된다, 적게 생산된다. 많이 생산된다. 그래서 규제하자. 어린이 한번 철저할 것 같네요. 일단 62번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은 몇 개인가 했네요. 직접 개입 따져보죠. 정부가 직접 하는 거. 토지 비축 제도, 토지은행 제도네요. 정부가 직접 해야 되겠죠? 토지은행. 취득세는 뭐죠? 간접. 세금과 관련된 건 전부, 여러분 돈하고 관련된 건 뭐라 했습니까? 되게 간접이라고 했죠? 종합부동산세도 간접이고요. 토지 수용, 정부가 직접 하는 거죠? 이것도 직접 개입 수단이 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하는 것도 돈과 관련돼서는 간접이었죠? 공영 개발, 정부가 개입하는 거,
직접 하는 거, 공공 임대주택 직접 지어서 나눠주는 거, 무주택자를 위해서. 대부 비율은 우리가 간접히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이을, 미음, 비업, 시업 네 개가 직접 개입 수단이에요. 63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수단이 아닌 것은 정부 개입 수단이 아닌 것은 뭘까요? 국민 임대주택 하고 있죠? 토지 비축제도 하고 있다겠죠? 아마 이때 가장 많이 답이 토지 비축제였어요. 개발권 양도제, 토지 정부의 창출 및 제공, 공영 개발 사업인데요. 개발권 양도 제도는 정부의 개입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았답니다. TDR 아까 말씀하신 거, 네, 맞죠? 64번 도시 지역의 토지 가격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급격히 상승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있네요. 토지 가격이 갑자기 올라갔네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택지 가격을 상승시켜 취득 가격을 어렵게 하고요. 직주 분리 현상을 심화시켜 통근거리가 멀어지겠고요. 토지 조방적 사용하겠습니까? 집약적 사용하겠습니까? 토지 가격이 올라가서 집약적 사용하겠죠? 토지 집약적 이용을 촉진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방을 집약으로 바꿔놨습니다. 반대되는 개념 찾는 거. 65번. 여기서 5번이죠. 높은 택지 가격은 공동주택의 고층화를 촉진시키다. 이 고층화가 집약적 이용이죠? 집약적 이용. 이 답을 주어졌네요. 65번.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예외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지정한다 그랬죠. 지역 지구제. 지역과 지구별로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고요. 지역 지구대는 지구 단위 계획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지미.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 분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이란 말이 반드시 나와요. 지미 맞네요. 미관 개선시키는 거. 국계법입니다. 국계법에서 용도 지역에는 뭐가 있어요? 주상공로. 그 다음에 5번 국계법에서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에서 지정할 수 없다 그럽니다. 뭐는 중첩할 수 있죠? 지역은 없고 지역은 안 되고 역 앞에 역전 없죠? 역 앞에 역전 없고 이건 안 되고 용도지구는 중첩이 가능하죠? 네. 용도지구는 중첩이 그거네요 이거. 예? 틀린 것을 모험할 수 없다. 네, 틀린 것을 보면 할 수 없다. 100%입니다. 거의 90% 이상 맞을 겁니다. 근데 또 그것만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또 놓쳐서 개론에서는 맞아요. 개론에서는 없다 무조건 답이에요. 거의 90% 이상이 답인데 이제 다른 데로 가면 안 그럽니다. 몰랐을 때 이제 네, 몰랐을 때. 개론에서 저 분명히 말했어요. 개론이 자체가 뭐기 때문에 그래요? 인문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문학. 개론. 나중에 친구들 풀어보면 재밌습니다. 66번 토지 정책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했습니다. 토지 정책 방금 풀어봤는데 이거 20에 나오고 21에 또 나왔네요. 그래서 똑같은 기초문제가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에서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적 행정적 자치를 할 수 있고요. 토지 허가 거래 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상행하거나 지가 급격히 상승한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요. 토지 적성평가 제도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경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지정은 개발 가능 토지의 감소로 인해 주변적 이익과 주택가격의 상승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고요. 5번 도시분관리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는 미관이 나오면 미관이니까 미자가 있으니까 뭐가 나와야 되겠죠?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지구. 모르겠으면 그렇게라도 외워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분관리계획은 해설해 보시면 도시분관리계획은 5가지가 있죠. 용계기도지 5가지를 외우셔야 될 겁니다. 용계기도지 5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가에 보면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개혁, 나번에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도시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그래서 나번을 또 바꿔놓죠. 시험지에서. 개발 제한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이 있고 시가 조정구역 자연보호 뭐 이렇게 해놓죠. 한 문제에다가. 그래서 또 계도시수라고 막 외우시던데. 용계기도지, 계도시수.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의 정비 개혁의 사항,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번 우리나라 토지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했습니다. 토지 비축 제도 지금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정부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토지은행 제도. 토지 비축 제도라고 시험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비축 제도라고 외우지 앞으로도 토지은행이라고 하지 말고요.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지구단위. 지구단위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지, 미. 계속 나왔네. 21, 20, 21, 22, 22, 22에서 나왔네. 23에서. 지구단위는 지, 미. 지구단위 무지하게 좋아하네, 이 사람. 3번. 영도 지역 지구는 토지 이용에 수반된 부의 위협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지정한다겠죠? 그 다음 4번. 토지 3매에 있어. 이거 주를 보죠. 토지 3매에 있어. 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 때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강제 수용하는 게 뭐죠? 수용이죠. 토지 수용제도죠. 수용제도죠. 그래서 선매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강제는 토지 선매는 협의만 하는 거죠. 상대방하고. 그 있죠? 해설해 보시면 사적거래 우선하여 협의 매수하게 한 제도를 말하면 협의 선매만 인정되고 강제 선매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쪽에 오시다 보면 이제 시험 문제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공법. 여기 보니까 저도 어제도 보니까 봤는데 프레카 하나 걸어져 있더라고요. 여기 사거리. 네? 북초등학교 담벼락에 주택조합 결성이라고. 주택조합 결성. 자, 68번입니다. 걔도 같은 지문 쓰고 있죠. 5번 지문도 방금 써먹었던 지문 또 써먹었죠. 이렇게 5번 지문 보시면 22회에서 써먹었던 3번 지문을 여기서 5번에 갖다 놨죠. 그래서 지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토시 적성평가, 토지랑 똑같은 지문을 갖다 썼잖아요. 물론 답은 좀 달라졌지만. 68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했습니다. 토지 이용에 있어 영도지역 지구는 사회적 구성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하고요. 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시장 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 근거가 됩니다. 왜곡되고 있으니까 시장 자체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68번의 질문은 방금 써먹었죠. 어디서? 저기 있네. 66번에 2번 질문을 그대로 갖다 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개로는 여기만 해도요 75점 나와요. 이것만 해도. 예. 그다음에 4번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됐고요. 구치됐자. 5번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시장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가 주택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 10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고 있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40채, 50채씩 갖고 있죠. 이걸 TV에 나서 자랑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대요. 연예인들 뭐 자기가 집을 좀 몇채 사놨다. 이해가 안 가. 혼자 말고 말지. 둘이 자랑 아니야? 자랑치고 싶으세요? 몇 채 갖고 있다고? 저희 교수가 한 명 예전에 그래가지고 120채인가. 한 채만 있으면. 한 채만 있으면 되는데. 자, 69번입니다.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것 됐네요. 소득세법에서 지정 지구 투기 지역을 하고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하고 있습니다. 또 배우고 있죠. 이런 정부세, 공공 비축에 관한 법률 토지은행에서 하고 있다고 했고요. 앞에 보면 택지 소유 상한 제도는 폐지됐다겠죠? 그래서 4번에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폐지됐습니다. 용도 지역은 국회법에서 하고 있죠. 자, 70번 다음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TDR, 개발권 양도 제도란 개발인에 규제된 보존적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고요. 서지의 손실 보존에 주의하자겠죠? 손실 보존해 주는 것이 우리가 TDR입니다. 되게 이제 2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일단 동그라미 쳐봐야 되겠죠? 높게 설정하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뒤에서 보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임대부동산의 부족 현상이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틀렸죠? 높게를 뭘로 해놔야 되겠습니까?
낮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낮게. 헨리 조지는 토지세를 지휘한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충당하는 토지 단위세를 주장하였다. 왜 헨리 조지는 토지세만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토지의 무슨 성 때문에? 부증성. 부증성은 뭐와 관련했다? 완전 비탄력적.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사실상. 이 질문은 어려운 질문인데 거기까지 방금 했던 것까지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어려운 문제가 되겠는데 아마 이 질문 그대로 쓸 것 같아요. 또 생각하면 4번 공공토지 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하고요. 5번 부동산 개발에서 토지 수용 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는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의 갈등이다. 맞죠? 수용당하는 사람은 돈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주려는 사람은 적게 주려고 하죠. 71번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단기적으로 뭐라고 했나? 단기적으로. 그래서 1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으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71번 올해 시험에 출제할 것 같네요. 질문 자체가 꼼꼼하게.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좋아진다, 낮아진다. 3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이다. 둘이 바꿔놨네요. 비탄력적이다,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4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에 낮에 주의해야 되고요. 임대료 규제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음성적 거리가 발생한다겠죠? 음성적 거리가 발생하고 이중가격이 형성된다겠고요. 5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네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겠죠? 임대료 규제 이전에 균형 가격 수준보다 낮아져서 단기에 비해 장기에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래서 특이가 이루어지고요. 72번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했습니다. 현대 주택정책의 관련 부처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이 있고요. 주택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이동을 저하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죠. 주거이동이 저하된다 했고요. 주택임대차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저하고 안 했는데요. 지금은 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민사특별법에서 이거 임대법 주임법 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했다면 바뀐 규정이 있죠. 이번 달부터 시험 적용 대상이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수료율이 바뀌었어요. 수료율이 받는 아무튼 시험에 나중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풀었어요. 바뀌었더라고요. 이번 달부터 적용하고 있죠. 4번 주택임대료 보조 정책을 시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할 수가 있고요. 5번 정부가 규제한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 임대료보다 높아야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낮아야 영향을 주죠. 이렇게 시험 주제네. 13번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했습니다. 다 똑같은 문제네.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이나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이나 이해를 못하겠네. 1번 장기 공공 임대주택은 공공 부분이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공급하는 것이고요.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 형성한다겠죠? 이중가격. 3번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4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은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겠죠? 5번 임대료 상한제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공급이겠습니까? 초과 수요겠습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겠죠?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똑같은 문제인데 지겹네. 세 문제만 더 풀고 쉬었다 할까요? 지금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똑같은 문제. 네, 똑같으니까 잠깐. 똑같은 게 잠깐. 했다가 어떻게 하지?